지난 4월 남원경찰서에서 한 소년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3일 날 오후 16시에서 17시경 사이에 남원의 모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밥을 먹다가 옆쪽에 있는 할머니들 세 분께서 그 가방을 놓고 식사하는 걸 보고 가방이 열려진 틈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장지갑 한 점을 절취합니다. 피의자는 훔친 카드로 남원 시내의 아웃도어 매장을 돌며 150만 원 상당의 옷을 샀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10대 남녀 아이들을 확인하고 인근 청소년들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요즘 추위가 광역화되고 기동화되고 이동수단이 풍부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유입된 가출 청소년이 아닌가라고 이제 수사의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하고 수사 대상을 가출 청소년으로 확대한 후 시골 마을을 배회하던 남녀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가출했냐? 3월 7일. 3월 7일 날? 네. 아저씨가 확인해 보니까 여자친구하고 동반 가출한 걸로 돼 있던데 맞아? 네. 47일 동안 18살 가출 청소년 귀엽이. 귀엽이는 새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집이 엄마하고 누나들이 다 친 그거 아니라서요. 집에 있기가 좀 불편해서요. 나왔었는데요.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는요. 아빠는 이제 저 좀 컸다고 안 때리고요. 그때부터 엄마가 때렸어요. 2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멀리 갔었는데요. 막 배고프고 잘 데 없고 그러니까 범행을 하게 됐어요. 그 돈으로 잠잘 때 구하고요. 먹을 거 먹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긴 했지만 귀엽이도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만약에 선녀에 들어오면 거기서 뭐 제가 잘하는 걸 배워서 밖에 나와서 그걸 직업으로 삼고 열심히 생활해야죠. 귀엽이처럼 집을 나온 아이들은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주로 강도나 절도가 많았고 특히 여자아이는 성매매에 노출됩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결국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3일 굶고 나면 정말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범죄, 그러니까 절도가 됐든 갈취가 됐든 폭력이 됐든 범죄에 노출되는 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체계가 기존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입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바로 전 이 조기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한 인간을 사회 통합인으로서 체계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대전 시내에는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일시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제외하면 365일 아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이쪽이 남자아이들 자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몇 명이나요? 저희가 이제 5명 정도 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오게 되면 네, 정원보다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죠. 이곳은 다른 쉼터와 다르게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숙식을 제공하고 위험한 거리보다는 쉼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그 다른 쉼터보다 여기가 일시 쉼터잖아요. 좀 많이 편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샤워할 수 있고 샤워. 컴퓨터 할 수 있고 속옷 받을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그냥 뭐 애들이 밖에 있으면은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그냥 뭐지 생각밖에 안 하고는 절도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쉼터 같은데 가보면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범죄나 비행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이죠. 드롭인 센터라는 곳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먹거리, 의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그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을 좀 낮춘다. 민수는 이곳에서 지내면서 밤에는 택배 물류센터에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10시부터 5시 10시부터 5시 반까지? 네. 얼마 받아요? 6만 원이요. 6만 원? 네. 그럼 잠은 여기서 밥이랑 여기서 먹고 네. 밤에는 거기 가서 일하고? 네. 가출 초기에 절도의 유혹도 있었지만 이것 덕분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다는 대흥공원 한쪽에 트럭이 보이는데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이동 일시 쉼터 파콘입니다. 이곳에서만 7년째 활동하고 있어서 근처 가출 청소년들에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파콘은 거리에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는 쉼터입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제같이 막 비 오는 날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 비 오는데 문을 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 굶고 있을 텐데 걱정이 되고. 전 여기 못 열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랬나? 네. 그래서 밥 하나 갖고 안 돼. 얘네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애들은. 큰 애들 항상 크는 애들이잖아요. 남자애들 그래서 정부 예산이 좀 많아서 애들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달라는 대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3년째 파콘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 배고픈 아이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인천에서 가출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팝콘을 못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도로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요. 그걸 라면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팝콘 문 열었으면 그 나쁜 쪽으로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팔으니까 얼마 주대 이러더니까 3,000원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라면 사 먹었대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맞지? 그렇죠. 그렇지. 파콘 트럭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이들 필요용품 있잖아요. 여자들 속옷, 스타킹, 양말 같은 것들 다. 의료품이 있어요. 의료품, 비상약품, 아이들 뭐 감기약, 진통제. 주로 많이 찾는 게 진통제, 뭐 소화제, 감기약 겨울에는 내 나가요. 아이들이 바깥에서만 사니까 춥고 또 잘 못 먹으니까 손 배 아파요. 이런 아이들 있으면 이제 의장약 같은 거 많이 주고. 밤이 되자 2명의 선생님이 파콘 트럭에서 나오는데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항상 여기서 아이들 담배 많이 피우고 그랬었는데 맞죠? 응. 혹시나 거리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있는지 찾아 나선 건데요. 이런 활동을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동일시 청소년 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아웃리치로 해가지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 만나는 건데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팝콘 트럭에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페트롤형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쪽까지 오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쭉 하면 저쪽에 농구장 쪽으로 나가는 가출을 예방하고 초기에 개입하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 그 고양이다. 여기 있네요. 수십 년 전부터 아웃리치를 해온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운동 중인데 아우 깜짝 놀랐겠다. 쏘리 죄송해요. 사탕 하나 더 먹고 네 했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 명함을 하나씩 더 둘게요. 가출하진 않았지만 공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연락처를 남깁니다. 좀 심지어는 그런 것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짜증나서 어떤 게 짜증났어? 우리 청소년 시기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거리도 많을 수 있고요. 아까 말했죠 여자친구 언제든지 말해요. 이처럼 일시 쉼터가 가출 초기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비행을 예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21개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30만 명당 1개 정도는 있어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봐요. 가출해서 3개월 전에 이렇게 찾아내는 비용이 1,000원 든다면 3개월 이후에 가출에 이제 노정돼서 생활하는 아이의 회복하는 비용이 16,000불 든대요. 1,000불 들 걸 우리는 1,000불 들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16,000불 들어가는 곳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울리지 센터에 더 많이 있으면 예방이 된다는 거죠. 예방이 초기 작업이 되고 그럼 비용도 절감되고. 아이들의 위험한 선택을 막는 가출 직후의 초기 개입.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슈투트가르트 거리에서 미키를 만났습니다. 3달 전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온 미키는 친구 집을 떠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Man ist nie sicher, man kann immer vielleicht überfallen werden, man hat kein richtiges Bett und man braucht immer Geld. 최근 미키는 위험한 거리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곳을 찾았습니다. 시내 주택가에 자리한 슈루프 빙클입니다. 은밀한 은신처를 뜻하는 슈루프 빙클.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주간에 문을 여는 일시 쉼터입니다. 등록 절차도 없고 특히 집에 연락하지 않아서 미키처럼 부모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와서 쉴 수 있습니다. Es gibt hier nur 2 Regeln. Das hat was damit zu tun, dass wir sehr niedrigschwellig sind. Das heißt, es soll wenig Probleme geben, wenn man hierher kommen möchte. Deswegen nur 2 Regeln. Kein Drogenkonsum und kein Alkohol hier drinnen und keine Gewalt. 슈루프 빙클은 잘 때는 있지만 낮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인구 60만의 슈투트가르트엔 이곳 외에도 24시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Gut, alle sind nett, kann machen, was man will, krieg was zu essen, geh nachher noch duschen und dann schlafe ich noch ein bisschen. Und dann nachher machen die um 2 Uhr zu und dann gehe ich wieder raus. Und um 5 Uhr komme ich wieder. Ja, ich habe schon mal Sachen ausprobiert, aber ja, ich bin ganz froh, dass ich hierher kommen kann und hier sowas nicht läuft, weil auf der Straße sind schon immer viele dicht und da habe ich auch nicht immer Bock drauf. 아이들과 친해지면 앞으로의 일을 상의합니다.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겐 안정적인 거처를 소개해주죠. Es geht um die Rika. Genau. Ja. 리카가 도움을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런 리카를 위해 시청 청소년 복지과에 연락을 하는 소냐 씨. 독일에서는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소년 복지과가 따로 있어서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쉼터를 결정할 때도 시에서 함께 고민하는데요. 시가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가출 청소년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Wenn ein Jugendlicher sagt, ich will nicht mehr auf der Straße sein, dann kann er zum Jugendamt kommen und eben dann entscheidet das Jugendamt über die Angebote im Sinne von betreutes Jugendwohnen, da kann er mit anderen Jugendlichen zusammenwohnen oder intensive pädagogische Einzelbetreuung. Also es gibt so eine ganze Bandbreite. Was wir immer versuchen, ist, Jugendliche mit ihren Familien auszusöhnen, dass sie wieder miteinander reden können. Denn auch für Eltern ist es auch ganz schwierig, wenn Jugendliche sagen, ich verlasse jetzt die Familie. 슈투트가르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하노버시. 시내 한가운데 컨테이너를 조립해서 만든 베드 앤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집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이름도 등록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점 쉼터입니다. 임시 쉼터지만 머무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Das ist die Küche, wie man sehen kann, für 8 Leute. Hier, wir kochen mittags warm. 독일에서는 하루에 한 번 따뜻하게 요리한 음식을 먹습니다. 나머지는 빵으로 식사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냉장고나 부엌에 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했던 베드 앤 나이트. 지금은 16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을 저지르거나 무분별하게 살던 아이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유도합니다. Wir haben hier so einen Durchlauf von 150 unterschiedlichen Jugendlichen, die zwischen einem Tag und 5 Monaten in der Einrichtung bleiben. Und die Dauer richtet sich nach dem Problem, bis es eine Lösung gegeben hat. Also es gibt keine terminierte Zeit, wo Schluss ist, sondern wo man sagen kann, sie können so lange bleiben, bis eine Lösung für ihr Problem gefunden ist. Und das kann teilweise eben Wochen, Monate dauern. Gut, hier haben wir die Sanitäranlagen für Jungen und Mädchen. 이곳의 1년 예산은 7억 2천만 원. 전액 하노버시에서 지원하는데요.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하노버시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Ja, es gibt, sage ich mal, die Einrichtung hat 2 Hauptziele. Das heißt, das eine ist, die Stadt Hannover sichert damit kein Kind, kein Minderjähriger muss draußen schlafen. Es gibt ein Dach über dem Kopf und, sage ich mal, die humanitäre Grundversorgung, ein Bett, Schlafen, Essen, Trinken. Und als zweites, sage ich mal, darüber hinaus, wir können Beratung machen, Begleitung machen und versuchen, eine Perspektive für die Kinder und Jugendlichen zu finden, wo sie irgendwie langfristig leben können. 깊은 밤에도 여전히 소란스러운 팝콘. 너 가출 안 했잖아. 했었지. 며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천막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팝콘은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서 더 든든한 공간입니다. 부모님은 널 안 찾아? 네, 안 찾아요. 찾으면 어떻게든 연락이 오는데 안 찾으면 연락이 안 와요. 내가 찾아볼 때도 있었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아닌 식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해? 부모님 모르겠어요. 그냥 무관심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학교를 가든지 집에로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딱 포기를 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됐든 계속 관심 갖고 또 왜 그러니 하고 또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팝콘 트럭이 떠나고 공원에 남은 아이들. 진수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어딜요? 어디 가요? 누나! 누나? 진수는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엄마와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중1 때부터 처음 갔어요. 중1 때부터? 네. 좀 심하게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욱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30번? 20번? 그 정도 훨씬 넘게. 네. 제가 한 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비밀번호, 집 번호키인데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고 어머니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화나서고 답답하고 그냥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화났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난 뭘 했던 거지. 솔직히 죽으려고도 했었고. 그래도 진수 마음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엄마요. 엄마요. 네. 밥 먹는 것도 그냥 즐거웠어요. 화목하게. 어디 놀러가 같이 사진 찍고.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다면 진수는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진수는 가족이 함께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호주 남쪽에 자리한 인구 100만의 도시 애들레이드. 호주도 다른 선진국처럼 거리 아이들의 보호와 자립에 힘써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안의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 변두리의 주택가. 제작진은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애들레이드 의과대학에서 공부 중인 리네 양. 하지만 2년 전에는 베트남 이민자인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I was born here, whereas Dad came from Vietnam, so we had different ideas of what a teenager would be like. My culture, care children more than Australian. And every time they go out and come in late, I get a bit worried. They copy from naughty people from outside. I'm a bit worried they have drug or drink too much. 베트남이 고향인 아버지의 교육 방법은 호주에서 태어난 딸에게는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녀 사이가 점점 악화되자 리네는 결국 집을 나갔는데요.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Just with the school counsellor, they recommended me to try the Reconnect program, and we did that as a family, and we had separate counselling as well, with the Reconnect program. After a Reconnect program, our families, talk more, and we more closer. 어떻게 이들 부녀 사이가 좋아졌는지 애들레이드에 있는 2개의 리커넥트 센터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리커넥트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가 1999년부터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Well, there's lots of young people that are running away from home because of problems that are happening, whether it's just mis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r if it's more serious types of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verbal abuse even. And so the Reconnect program started as a way to try and get families communicating better and working as more of a family unit, instead of, you know, the constant fighting that was leading to young people living on the streets, which, you know, puts them at risk and they become vulnerable to getting into things like drugs or alcohol or victims of crime or even perpetrators of crime. 이곳은 주로 학교나 사회복지사의 권유로 가족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We're very lucky. 그러면 이곳에선 6개월 동안 개인 및 가족 상담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려 노력합니다. 또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협조를 얻습니다. We work sort of in conjunction with Ruby's, so if our young people need a break from home for a while, they can stay at Ruby's. Or if their situation becomes so bad that, you know, just counselling alone isn't helping, we can refer to Ruby's so that they can become involved in the Ruby's program. 애들레이드에는 4개의 루비스 프로그램 센터가 있습니다. Then we have a living space with some more bedrooms. So a normal size bedroom is like this one, which will have a bed and a table for them to do some homework.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인 루비스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집을 나오고 싶어 하거나 일정 기간 가족과 분리가 필요할 때 센터에서 지내며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은 현재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에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Well, I just feel get really nervous when I go into school and there's like other kids there, and like I kind of just think like they're judging me and looking at me, and I don't know, I just like don't feel comfortable, and like I just get angry at them and kind of go away, and then they get angry at me, and so we don't really get on that well probably. 카운슬러는 우선 갈등의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Get the best marks, but they don't really know. 이곳에서 아이들을 상담한 후에 집에 찾아가 부모도 만나는데요. 가정불안은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원인을 파악하는 기간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Which was good because then One of the issues that's really important for Emily is the anger that she's described as influencing her life in a negative way, so that she finds herself getting angry in the classroom and shouting at her teachers. She finds herself getting angry at home with her parents and throwing stuff around the house and putting holes in the walls and being very abusive to her mother and her father. And she's going to be staying with us for 4 nights a week for the first 3 or 4 weeks, and then we will review after 4 weeks and see how she's getting along in overcoming some of the issues that she's identified are an important part about her recovery and being able to go back home and live with her parents full time. 부모와의 갈등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에밀리는 이곳에서 화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도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I think I feel alright. Like it's a bit nervous because I don't know anyone. Yeah, I hope it can help like me and my family get back together and become a happier family. Yeah, everyone seems really nice, so that's good. 상담 초기에는 이곳에서 대부분 생활하지만 가족관계가 개선되면 조금씩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도 집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We like this to be practice home, and so each home has different rules. But people who have rules in their home because of what's important to them at their home. So there'll be rules about what time to go to bed at night, what time to get up in the morning, to make sure that what clothes that you wear are respectful clothes.
how much of the internet that you can use and when you can use your mobile phone. They're all rules that the families will set in their home, and they'll tell us that's what they want their young person to do here. And so there's some rules that will be different for each different young person.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가정집을 방문한 릭 씨. Hello. Hello. How are you? I'm good. I'm good. I'm looking for Kelly. Is she around? Kelly's around. Come in. Thank you. How are you? It's good to see you again. Yeah, thank you. It's been a while. I know, it's been ages. Yeah, how are you? Yeah, pretty good. Yeah, good. What are we going to talk about? Yeah. That's been by just being a bit more open and I guess not expecting things from people. 켈리는 루비스 센터에서 4개월을 보내고 지난주에 집에 돌아온 아이입니다. 닉 씨는 켈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잘 적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온 건데요. 루비스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2개월 정도 상황을 지켜봅니다. She has good weeks and she has bad weeks. Some weeks are not so good as others. There is still some work that needs to be done. So I will be coming back into the home maybe 4 or 5 more time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4 or 5 weeks, or maybe even 7 or 8 weeks. I will come back into the home and we will work together on a few of those kind of small things that are actually still affecting the relationship that they have together. It's hard to change habits that have been deeply entrenched in behaviour for so long. Just being able to like be here with mum and dad and my brother is like, not that I didn't like being at Ruby's because I made friends there, but being able to be like a normal kid and be back with my family is awesome. And you know, being friends with my mum and dad, I didn't think that was ever going to happen again because they were just a little bit crazy at times. So yeah, it's so much better. 가족 관계가 건강하다면 청소년들의 가출은 줄어들겠죠. 호주는 이처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아이들의 가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When we have done our statistics over the last 3 years, because we have to report back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we've had 80% successful. 서울 상도동 거리에 자리한 카페 나무. 이 카페는 집을 나온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가출 소녀들을 위한 카페입니다. 잘 못 씻었다든지 좀 큰 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이들이 어딜 가지 않고 몇 시간째 계속 앉아있는 여자 아이들이 있으면 남자분들이 오세요. 딱 봐도 아이들인데 같이 술 먹을래? 술 사줄게. 담배 필요하니? 내가 공짜로 사줄게. 오늘 너 잘 때 있니?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 과연 안전한 건지. 아이들이 길에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너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있니?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거나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듣지 않고 자신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죠. 나무는 이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작년에 마련한 보금자리입니다. 국가는 물론 지역 공동체도 아이들의 가출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결국 마을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마을에서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아이들에 대한 비난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이 아이들은 더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마을에서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이루어질 때 그 가출 청소년들도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3층에는 여자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겐 이 작은 공간조차도 큰 의지가 됩니다. 쟤 말한다 야 막 이러면서. 근데 얘 요지는 뭐였냐면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던 거야. 걔네들은 지금 되게 연애하고 싶잖아. 그날 저녁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실에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성매매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출 소녀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성교제는 무슨 이성교제는. 부엌에선 추석을 앞두고 쉼터를 자주 찾는 아이들과 송편을 빚고 있습니다. 이 송편은 거리 아이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근데 나무 온 다음에 뭐가 좋아? 저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잠이 그냥 편해요. 아 그래? 편해? PC방은 담배 옮겨. 송편을 빚는 이 아이들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쯤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겁니다. 결손 가정에 우리가 어떻게 그 결손된 부분을 그 가정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는 그 지역사회 안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도 있고 상담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같이 그 아이를 동네가 다 나서서 한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고울이 다 나선다는 옛날 어르신들 말처럼 그 가정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문제로 보고 함께 통합적인 복지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더 이것도 또한 예방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가출 예방과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번화가라고 해봐야 작은 식당, 식품점이 대부분인 아틀랜틱 카운티. 이 소도시 거리를 둘러보면 곳곳에서 세이프 플레이스라는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식당이나 식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라는 뜻의 세이프 플레이스. 무슨 표시일까요? You know, we saw the sign of the, safe place, like, over the door of your store here. Yeah. You know what that is? Sure. That's a program that we've been involved with for many years. And what it is actually is if a child is lost or if he feels like he's in any kind of imminent danger, any sense of danger, he can feel free to come in here. You can see the sticker, come in here. We'll call the authorities or whatever he needs and keep him safe, make it a safe place. 이 표시가 있는 가게에선 아이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하고 담당자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83년 처음 시작돼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Safe Place is a national program and they have that easily recognizable Safe Place sign. So anytime a kid is on the street, they know that's a place where they can go get help. They developed Safe Place in Louisville, Kentucky, and they did it with volunteers. 도움을 요청한 아이들은 보통 지역의 세이프 플레이스 센터로 이동해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센터는 각 주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뉴저지 주 센터는 이곳 아틀랜틱 카운티에 있습니다. We have about 70 partners. They include the national sponsors like McDonald's and Domino's Pizza. We also have a number of the firehouses. We have Covenant House. We have lots of small mom and pop delis and little grocery stores and things like that as well. Here is a bedroom. You can see they are small, but we will let the kids decorate any way they want once they come in. All right, one kid to a room. 센터에 머무는 한 달 동안
가출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몇몇의 아이는 장기 거주시설로 가기도 합니다. Here's our classroom. And we have the computers, you know, the smart board. And 아이들은 센터에 머물면서 학교에도 가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yeah, we have kids. 세이프 플레이스는 절망에 빠진 아이들을 보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품입니다. We do, in the summertime, we do retraining with the community partners themselves so they know to call us if they encounter a kid in trouble. In the fall, we'll start to go out to the middle schools and we'll give out safe place cards and safe place logos and things and explain the program to them so the kids know if they're in trouble and they see a safe place, they can get a hold of our office. They'll go in there and they can call directly from a safe place program. A couple of souvenirs for you. Can you show it to the camera? 제작진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세이프 플레이스 명찰. 미국에선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가출 예방과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나섰다면 영국에선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25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프레타 망제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런던 시내 매장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 비아니 렌 양. 현재 그녀는 이 매장에서 부매니저를 맡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 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Pret, for starters, is the people. Great people with great characters. Basically, everyone's just nice and friendly. Some people, when they come into our shops, they say to us, we're one of the happiest people in the shop they've ever seen. And they want to join, we just say to them, join Pret. You'll be happy every day. 가출 소녀였던 비아니 렌 양. 지금은 매니저를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프레타 망제 본사가 운영하는 가출 청소년 연수제도 덕분입니다. So since we started in 2008, we've taken on 182 apprentices. About 70% of them come from a homeless background, and about 30% I would say also have a criminal record. Very often, if somebody's homeless, actually ends up having a criminal record and the other way around. So we made a choice a couple of years ago to help offenders and ex-offenders as well as helping homeless people. This year the plan is to employ 60 apprentices, so that's for 2013. 프레타 망제 본사 실습실에선 바리스타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Now it's 330 grams for a latte. 이곳에서 한 달째 연수 중인 제이드 양. 보통 연수 과정은 3개월인데요. 제이드 양은 샌드위치 만드는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As a Pret standard, we should have that filled to the top. She is very good as a trainee. It needs a little bit of practice. It takes up to 12 weeks to get a coffee right by Pret standards. But not bad for a first time. Could have used a little bit more froth and a little bit less milk. You've been training Jade for about a month now, so what do you think about her performance? How has she been doing? Coffee making skills are actually really, really good. She can keep up with the other baristas, so... Oh, really? That's impressive. Okay. Take over your job. Take over my job, okay. Watch out, one of You see, I'm going to be the one out of work.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연수생은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매장에서 경험을 쌓는데요. 프렛 본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연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옷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또 수시로 연수생들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 see the main change I see in Jade is the way that she's actually blossoming. So the confidence. So when she first started, she was probably a little bit quieter, but she seems to be becoming more and more confident, and probably comes from the fact that she now knows what she's doing and she's settling well in the team and with people around her. So she seems to be a lot more confident. Well, in the future, I'd like to hopefully work for head office and either work alongside Juanita or if she ever retires, take Juanita's job. I think this the apprenticeship scheme is an amazing thing, and I'd love to be more involved with it after my experience in coffee shops.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제이드 양. 하지만 이제는 프레타 망자의 후원 아래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한다고 집을 나왔습니까? 살기 힘들어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숙인 자립지원법 시행 1년을 점검하는 자리였는데요. 날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노숙인 자립지원법처럼 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노숙인들 중에는 집을 나온 청소년 노숙인들, 즉 가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출 노숙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법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저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가출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여러 실태 조사도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부가 노력해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강명순 이사장. 2012년 송정근 목사와 함께 가출 청소년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대 끝마무리에서도 이거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19대 가서는 뭐 다른 그 여당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들은 막 빨리빨리 통과시키면서 이거는 뒤로 밀리죠. 왜? 선거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가출 청소년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에는 청소년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정부가 법이 없으면 어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해도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했을 때 그 16조 그 한 조항을 가지고 이 청소년 가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강화하려면 그 16조 한 조항보다는 하나의 그 법의 장으로 빼서 여러 그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강명순 이사장과 송정근 목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는 가출 청소년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 특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나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을 위한 가출 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그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훌륭하게 세금 내고 건강하게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그때는 100만 명, 200만 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분야에 일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가출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 아빠고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아이들이 걷고 있습니다.
송정근 목사와 안산 자립관 아이들이 7년째 진행해온 국토 순례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자. 마지막 공간. 자, 우리는 누구? 국토순례자.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앞서는 좀 밀어주고. 어이씨. 하하. 어이씨. 어이 어이. 어이씨. 어이 어이. 강원도 고성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14일간의 여정은 이제 반절이 지났습니다. 지친 다리를 이끌고 아이들은 지금까지 온 거리만큼 또 걸어가야 합니다. 해상편을 지내면서 고생 많았고 특히 그 평화를 또 우리 숙소까지 지난 7일 동안의 국토 순례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다 이거는. 퉁퉁 붓고 상처난 발이 그 흔적인데요. 발에 생긴 굳은 살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뭐 목표의식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좀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50% 거의 절반 7일 정도 했잖아요. 아, 그래 이참에 시작한 김에 끝까지 해보자.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고 참아보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가야 하는 길.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늘처럼 하루하루 목표를 이루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작진은 밤거리에서 참 많은 아이들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작은 방에서, 그리고 쉼터나 자립관에서. 편안한 집을 놔두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불안하고 거친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